정말 내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서울의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투자금이 없는 걸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주인공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무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이런 빌라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노후된 빌라를 통해서 또 돈 버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세연쌤이 현장에 나왔고요. 제가 쌍문역에서 도보로 걸어왔는데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역세권 빌라이죠. 주변을 쭉 보시면 노후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밑에 쪽으로는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신축 빌라의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되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28년 된 이 빨간 벽돌 빌라, 여러분 돈 냄새가 나시나요? 네, 이 빌라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고요. 한번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요,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이런 빨간 벽돌,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벽돌은 비바람, 태풍에도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허술하게 지어졌던 이런 빌라들은 비가 새거나 뭐 강한 태풍에 막 이 벽체에 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끄떡없겠어요.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음식물들 바로바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입구도 보면은 여기에 지저분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붙어 있지가 않죠. 광고물 부착 금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함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예, 가구 수가 꽤 많습니다. 자, 노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주차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주차도 가능합니다. 네, 복도를 한번 보면 굉장히 넓어요. 네. 한 층에 4개의 호수가 이렇게 있네요. 벽도 페인트 칠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죠. 바로 이 집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무의 낙찰자가 마중을 놔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입구에 벌써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직접 우리 낙찰자분이 구입하셔서요, 배치를 해놨고요. 여기다 이렇게 거울까지 예쁘게 달아두셨어요. 이 선반도 직접 손수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인형 너무 귀엽다. 네, 이런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흔적들이 너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복도가 좀 길어서 여기에도 다 센서 등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지나가지 않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지죠. 네,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방이 또 저희를 맞이하네요. 주방도 다 새로 교체를 했고요. 아직 여기 위에 이런 것도 뜯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네요. 타일 같은 경우에도 작은 타일로 해서 예쁘게 요즘 스타일로, 감성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넣으셨어요. 와, 너무 좋은 주인인데요. 항상 저희가 돈을 벌더라도 좋은 집주인이 되자, 좋은 건물주가 되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거나 수요층 자체가 이런 옵션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지역과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준 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넣어주셔도 되고, 지금 보니까 새 거인 것 같아요. 네, 안방 가볼까요? 문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화이트색으로 잘 하셨네요. 도배, 장판 당연히 다 하셨네요. 네,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핑이라고 하나요? 테이핑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따로 교체하지 않고. 여기가 28년 정도 된 노후된 빌라이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도 쾌쾌한 냄새나 이런 게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이번에는 알뜰하게 수리 비용을 좀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이 빌라는 3번째 낙찰을 받은 빌라이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영상 보시면 내 돈 한 푼 없이 최악의 노후 아파트 낙찰받아서 돈 버는 방법 하고 빌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빌라입니다. 내 돈 한 푼 없이 3번째로 낙찰받은 빌라인데 지역이 어디죠? 서울입니다. 나중에 우리 낙찰자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렇게 내 돈 한 푼 없이 도전하고 실천한 이 멘탈과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용기가 생기실 것 같아요. 이 에어컨도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다 설치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전에 살고 계셨던 분이 점유자가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타폰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 이제 다음 방을 봤더니 여기는 미닫이 문으로 해서요. 이렇게 방이 2개인데 이 방은 온전한 방은 아니고 이제 거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중문을 설치해서요.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방이 작지 않습니다. 예, 벽걸이 에어컨도 이 방에도 있네요. 와.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몸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구입을 해서 옵션으로 넣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샤시. 샤시가 KCC 보이시나요? 네. 좋은 걸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교체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채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외부 샤시는 새로 교체를 하셨어요. 오! 앞에 아파트가 있고요. 소나무가 너무 멋져요. 와. 그리고 여기가 노후된 빌라들은 여러분들이 주차 시설이 굉장히 협소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집은 없어도 차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를 맞추거나 또 매도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가 가능한 그런 집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역세권이기는 해요. 걸어서 5분밖에 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주차가 되게 가능한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대까지 놓을 수가 있고 이 앞면에도 제가 아까 보니까 3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서 9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빨래 거리도 보통은 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걸 하는데 벽으로 탁 붙여가지고 더 많은 빨래들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해가 잘 들어오고 여기 소나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보일러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귀뚜라미 보일러고요. 보니까 2017년도, 2017년식으로 해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와. 네, LED 등까지 해서 깨끗하게 너무 수리를 잘 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도 넓습니다. 수납장부터 세면대, 선반을 좀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좀 색다르네요. 되게 센스 있으세요. 네. 창문도 있어서 환기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막 사방팔방 물이 튀일까봐 또 이렇게 센스 있고 세심하고 친절하게 우리 좋은 집주인이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집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매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내 돈 한 푼 없이 서울 빌라 3번째 낙찰받은 집을 함께 저희가 구경을 했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 물건을 낙찰받은 주인공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면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서울 빌라이고요. 쌍문역에서 역세권이죠.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28년 차 되는 노후 빌라이고요. 이 빌라는 대지권은 5.7평, 건물 면적은 12.2평으로 경매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요, 신건으로 1억 2,300만 원, 유찰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신건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단독 입찰입니다. 이 물건을 선택하고 이렇게
신권으로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유찰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소 조금 걱정이 많이 돼서 들어갔는데 주변에 우선은 전세가, 매매가 알아보니까 시세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전세가 또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세 조사를 아주 잘하셨어요. 감정 가격이 시세가 아닙니다. 맞죠? 네네. 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매매가는 얼마로 조사가 되셨을까요? 네, 2억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2억이고 전세가는 그럼 얼마일까요? 1억 6천에서 1억 9천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시게 올려놨어요. 시계 올려놓으셨답니다. 네. 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억 8천으로 올려놓으셨다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또 건물 상태가 너무너무 좋고 주차도 잘 되고 역세권 빌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는요. 또 신축 빌라들이 역 주변으로 좀 있죠. 네, 좀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네. 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신축 빌라 요즘에 너무 비싸요. 네. 얼마던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4억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네, 4억 이상이 되고요. 전세는 어떻던가요? 전세는 3억대. 3억 중반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건물 면적이 40제곱미터인데요. 그 신축 빌라들은 29제곱, 30제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저가의 주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 또 이렇게 투룸이잖아요. 넓잖아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었고요. 네네. 네,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있더라고요. 쌍문역을 기준으로 뒀을 때 쌍문역 서측과 동측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구역이 지정이 되었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쌍문역 밑에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여러 군데 구역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둘러봤는데 여기에도 노후된 빌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 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낙찰을 받았는데 팔지 않죠. 네, 계속 가려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갭 투자를 했을 때 물론 한 2천만 원 정도의 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라고 하는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짜리를 1억 2,700에 낙찰을 받은 거죠. 네. 오히려 전세 세팅을 했을 때에는 5천만 원이 불어납니다. 네. 네. 와.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시세가 올라가서 또 시세 차익을 또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투자금이 없는 걸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네, 고지로 유명합니다. 네, 정말 내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세 번째, 그것도 서울에 꼭 내가 입성하리라 하면서 서울에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투자금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보증금도 빌렸어요. 어디에서 빌리셨어요? 직원한테 빌렸어요. 직원한테 빌리셨대요. 보증금이 1,230만 원인데, 예. 그래도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성격이신가 봐요. 그럼요. 네. 다행이에요. 저희가 신용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중요하죠.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낙찰이 되고 나서 겁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좀 자신이 있었어요. 네, 자신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물건도 사실 내 돈 한 푼 없이 하셨는데요. 세 번째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그죠? 잔금은 어떻게 치르셨어요? 잔금은 좀 이자 높은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P2P 대출이라고 하죠. 네, 그 P2P. 대출을 이용하셨는데요. 자, 무리하게 그런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지만은요. 전세가 빨리 맞춰질 경우에 제자리로 얼른 돌려놓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런 대출의 레버리지라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여기 지금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하셨어요. 자, 인테리어 비용 우리 사랑하는 소행들 너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얼마나 드셨을까요? 1,000만 원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사실 요즘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좀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올라서 굉장히 이 정도로 수리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이 가능할까요?
숨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최저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견적을 많이 내봤어요. 아, 숨고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거 팁입니다. 예,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적합한 금액과 퀄리티로 디자인으로 예,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네, 와,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너무 성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명도. 처음에 이 회원님이 명도 너무 무서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는 명도를 할 때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어요. 네. 와.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명도를 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명도는 사실 아니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연락을 먼저 좀 취해달라 해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반장님이셨는데 네. 연락을 주셔서 네 저희가 짐을 빼야 된다 얘기하셨더니 다 버려달라고. 그때 이제 사진하고 본인이 필요한 몇 가지만 남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사진하고 뭐 여권이랑 이런 거. 너무 좋은 일 하셨어요. 네. 왜냐면 경제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상황에서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요,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되고요. 저희도 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차근차근 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집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사셨던 총각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거동을 거의 하나도 못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집이 썩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그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게 온통 집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와, 아이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다. 네, 그래서 집은 벽지가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예, 그러셨구나. 상태가 좋지 예.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회원님이 이제 신권으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낙찰금으로 예, 그분의 채무 관계가 잘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 출발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자, 내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새 채까지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 주인공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도전하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메시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성공은 내 몫이 될 것입니다. 네, 용기 내시고요. 도전하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들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